자, 그 아래 나오는 게 배당의 잔여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외부 자금절에 제약이 있을 때 얘기예요. 외부 자금절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나오는 얘기가 배당의 잔여 이론이라는 건데요. 자, 배당의 잔여 이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건 썼다 지울 거.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걸 가지고 배당을 너무 많이 지급하게 되면 기업 내부에 유보리 자금이 부족해서 어떠한 재투자를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외부 자금절에 있는 경우에는 배당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배당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발생된 순이익을 가지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투자 기회를 고려해 가지고 먼저 기업 내부에 유보시킬 금액을 먼저 정해야겠다. 그리고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남는 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게 외부 자금절액이 있는 경우에 가져가야 되는 어떤 배당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 기회 고려해서 기업 내부에 유보시킬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배당 지급하자라고 해서 배당의 잔여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혹은 진짜 이 배당의 잔여이라는 이름은요, 이 배당 정책이라는 것이 기업의 투자 정책과 더불어서 자본 조달 정책에 따라서 잔여적으로 배당이 결정된다고 해서 배당의 잔여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할까? A, B, C, D 투자안이 있어요. 이건 그냥 지워도 돼. 각각의 수익률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 40%, 30%, 20%, 10%짜리 내부 수익률들이 있어요. 이 기업의 가중평균 자원 비용이 25%예요. 그렇다면 투자한들 중에서 A와 B를 투자해야겠다. 괜찮아요. 투자 금액이 20억, 20억이라고 해볼게요. 총 40억을 투자를 해야겠네. 괜찮죠? 그래서 투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목표하는 부채 비율은 100%다. 100%다. 투자하는 금액 중에서 절반은, 단순하게 절반은 부채, 절반은 자기 자본. 그럼 이 투자를 위해서 유보시켜야 되는 금액은 얼마? 20을 유보시켜야 되는 거죠. 40 투자할 건데 절반 가겠다고 했으니까 20을 유보시켜야 된다. 순이익은 25억이니까 그러면 5억을 배당 지급해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정책과 그 투자에 대한 자본 조달 정책에 의해서 배당이 잔여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배당의 잔여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자금절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 잔여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 배당의 잔여 이론인데, 이런 배당의 잔여 이론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자,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이렇게 배당의 잔여 이론에 따라서 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돼요. 투자할 기회가 많으면 유보를 많이 할 거고, 그에 따라 배당은 조금 지급될 거예요. 투자할 기회가 적으면 유보를 조금 할 거고 배당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투자 기회가 항상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할 기회에 따라 배당이 들쭉날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게 돼요. 근데 이런 배당이라는 것이 주주의 현금 흐름이잖아요. 주주 현금이 들쭉날쭉해지면 주주의 위험이 커지는 거고, 주주의 위험이 커지는 거니까 자본 비용 상승,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 더불어서 두 번째로 배당의 잔여 이론에 따라서 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불필요한 신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실효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투자할 기회가 적어요. 유보를 조금 할 거고 배당을 많이 할 거예요. 배당 많이 하면 실효효과는 긍정적 신호가 된다고 했죠. 뭐야? 투자할 기회가 없어서 배당 많이 하는 건데 뭘 좋게 봐. 이상한 실효효과가 나와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현실의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배당을 확 바꾸지 않고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하는 안정 배당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이 안정 배당 정책이 한 장을 넘기면 오른쪽 아래에 안정 배당 정책 써 있죠. 그쪽 가서 나중에 더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배당의 자녀 이론 쪽은 특별히 배당을 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이 얘기를 한다라고 그냥 보지 마시고요. 현실에 있는 기업들이 안전 배당 정책을 취하는 이유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